안동의 한 학교 앞에서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민원과 사고에도 해결이 더뎌 문제입니다. 봉화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댐 유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경산 IC와 영천 IC 사이에 새로운 나들목이 개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고독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봉화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이 댐 유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 홍정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봉화군청 앞 계단에 3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봉화군민, 유관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해 오는 14일 결정되는 양수댐 입지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양수댐 유치 응모를 받았습니다. 양수발전소라는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는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에도 크게 기여한다. 양수댐 유치를 위해 봉화군을 포함한 포천시, 영동군, 홍천군이 지난 5월 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봉화군은 양수댐 유치 시 1조 원 이상의 생산 효과, 6천 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효과로 봉화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에 꼭 유치해서 우리 봉화가 소멸을 막고 또 봉화 발전에 또 봉화 경제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봉화군 주민단체도 봉화군의 양수댐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유치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수댐 발전소는 전기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해뒀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물을 흘려보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봉화군은 남회종리 산 51번지 일대의 상부댐, 두읍리 277번지 일대에 하부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수댐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결의대회 한쪽에서는 피켓을 들고 반대 의견을 외칩니다. 또한 일방적인 유치 결의를 지적합니다. 하부댐 찬성 쪽의 주민들하고만 대화하셨고요. 상부댐 반대 주민들하고는 5월 1일 군수 면담 이후는 대화한 적이 없어요.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오셔서 혹시 뭐 이쪽 주민들하고는 그런 거 소통을 좀 안 했나 싶어서. 그거 할 기회도 없었고 어제 뭐 우리도 워낙 급하게 돌아가니까 이 현수막 만들고 뭐 가지고 정말 어깨띠 만들고. 양수 발전을 위한 하부댐이 들어설 예정지인 두읍리입니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경영단지와 외시버선길, 낙동정맥 트레일이 만나는 생태자연도 1등급의 요지입니다. 찬성을 주장한다는 두읍리 주민 가운데 일부도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회의도 없이 찬성적으로 우리 두읍리 하부 쪽에서는 전부 다 찬성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아닙니다. 양수 발전을 위해 2개의 댐이 건설되면 담수로 인한 자연 환경의 훼손과 변화, 일조량의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림청의 자원이 지금 상부댐 수몰 지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무리하게 파괴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 한쪽에서는 양수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수몰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경산 IC와 영천 IC 사이에 새로운 나들목이 개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공식 발표 전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40여 개 업체가 밀집한 영천시 금호읍 5개 공업지구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지만 나들목이 없어 거리가 먼 영천 인터체인지나 경산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퇴근 시간이라도 겹치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단 쪽에 좀 퇴근 시간 밀릴 보면은 한 9시까지 10분 안 걸린 거리를 좀 밀리는 시간에 가보면 한 50분, 90분 걸릴 겁니다. 금호와 대창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터체인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최기문 영천시장이 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부고속도로 상에 나들목이 신설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부터 대창이 생긴다 진량에 진량공단 만들기 그거 생긴다 했는데 그것을 대창으로 온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인터체인지는 경부고속도로 대창 정류장입니다. 고속버스 간이 승하차 장소로 별도의 가변 차선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이패스 전용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혼잡한 시내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시간 단축으로 금호와 대창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천시는 대창 인터체인지 신설과 관련해 국토부, 도로공사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중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한 6월 말쯤 되면은 국토부 쪽에 이제 신청 들어가고 검토가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일단 이제 외부에다가 일단 말씀드릴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은 공식 발표 전이지만 인터체인지 신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금 경주에서는 체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보약보다 제철 음식이 낫다는 말도 있죠. 체리는 맛은 물론이고 빈혈이나 불면증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확 현장에 박은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주시 강동면의 체리 농장입니다. 나무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매달린 체리는 보기만 해도 절로 입에 침이 고입니다. 개화기 저온 현상으로 수확량이 좀 줄긴 했지만 품질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온 피해와 냉해로 인해 가지고 초기에 모든 농가들이 힘들었지만 오래된 재배 기술을 가진 경주에서는 올해도 고품질 체리를 생산하는데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생산되는 체리는 연간 200여 톤, 전국 생산량의 40%로 가장 많습니다. 얼핏 보면 앵두와 비슷한 노란 빛깔의 선발 좌등금을 비롯해 주황색의 레이니어, 흔히 보는 짙은 붉은색의 블랙펄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게 재배 품종도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한 80년 정도 해오면서 가지 배치나 아니면 척지를 빼거나 결가지를 배치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안정이 돼 있다. 가격은 1kg당 18,000원 선으로 수입산이 25,000원에 거래되는 데 비해 30%가량 저렴한 것은 물론 방부제 걱정도 없습니다. 체리는 재배 기간이 짧아 초여름 가장 먼저 수확하는 과일로 이달 말까지만 반짝 출하됩니다. 특히 체리는 사과의 20배에 달하는 철분을 함유하고 있고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안과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이 풍부해 노화 방지나 불면증에도 좋습니다. 보약보다 낫다는 제철 음식. 제철을 맞은 체리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됐죠. 실제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고독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독사 현 주소와 대책에 대해서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돼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원룸에서 악취가 진동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입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살던 40대 남성은 싱크대 옆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넉 달 만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와 아직도 곳곳에 들끓는 구더기가 발견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현장을 치우기 위해 나온 청소업체가 고인의 흔적을 정리하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한 달에 평균 건수로 봤을 때 한
20에서 한 30여 건 정도 이분들이 사셨던 흔적, 그 죽기 전까지 어떤 그런 힘든 뭐 고뇌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죠, 사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외로운 사람들. 고독사의 그늘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대신 무연고 사망자 수로 그 수를 추정합니다. 대구 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14년 32명에서 2017년 11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은 52명에서 90명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고독사가 갈수록 늘어나는 건 가족 형태가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직장 문제나 비혼, 이혼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28.6%에 달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롭거나 아플 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자기 방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앞집 이모도 혼자 살아요. 저 옆에도 혼자 살아요. 서로 이웃간에 안 돌봐주면은요, 어느 사람이 안 나와도 몰라요. 누가 죽어나가도 몰라요. 특히 노인들에게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 조사에서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고독사일까 봐 염려된다고 답했습니다. 고독사가 두려운 건 중장년층도 마찬가지.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40, 50대 중장년층의 비율은 35%에 달합니다. 경제 능력이 없거나 가족 간의 불화 등으로 혼자 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특히 남성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강한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여성보다 고독사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역할,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약간 이런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맺는 거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하시는 부분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고독사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구 동구 해안동.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미소드림 통 메시지를 보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내용을 읽으면 화면에 표시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루 이상 메시지가 읽지 않음으로 표시되면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계속 그 메시지가 미확인으로 된다면 저희가 1차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또 2차적으로 방문하여서 잘 계시는지 그리고 또 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자들이 특별한 배달에 나섭니다. 반찬업체와 지자체가 손잡고 혼자 사는 중장년층 가구에 따뜻한 반찬을 전달하는 온기 한 끼 사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집에 계셨네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면서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사람들에게 봉사자들은 반가운 말벗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저희도 반갑고 해주는 보람도 느끼고요. 밑반찬 일이 직접 가서 부딪히는 게 더 보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색다른 시도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독사 예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집주인이 고독사가 우려되는 위기 가구를 구청에 소개해주면 고독사 발생 시 임대료 손실과 집 수리비 등을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800여 가구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정책과 노력들도 고독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못지않게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관심과 배려는 필수. 정책이 시실이라면 공동체 의식은 날실이 되어 이 둘이 맞물릴 때 비로소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선 건데 쉽지 않은 일이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정답이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서로에게 관심 갖고 세워주는 일, 그리고 한번 뭐 실패했다고 뭐 했다고 이 사람을 나고자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다독거림, 보살핌,
이제 그런 게 너무 아주 기본이겠죠. 어떻게 사느냐만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진 요즘. 고독사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고독사는 사회의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이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장 점검 360도 권미경입니다. 경산에 위치한 한의학진흥재단이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12일 출범식을 갖고 전국 한의학재 주요 재배지 12곳과 한의학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의학 육성법 개정에 따라 역할이 확대된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앞으로 국산 한의학재 재배와 보존, 유통을 지원하고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검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주시는 12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운영합니다. 시민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참고로 한 것으로 경주시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민청원은 20일간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시장이나 관련 부서 책임자가 2주 안에 서면 또는 영상으로 답변합니다. 오는 9월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뀝니다. 신규 번호판은 흰색 페인트식 번호판과 반사 필름식 번호판 두 가지 방식으로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사 필름식 번호판은 태극 문양과 축약 부호,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됩니다.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7월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가운데는 아이가 학교 다녀오는 길 혹시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안동의 한 학교 앞은 특히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학교를 빠져나오는 하교 시간. 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 순간 주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 지나갑니다. 주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도 보행자도 미처 서로를 보지 못한 아찔한 순간입니다. 안동의 한 학교 통학로입니다. 양쪽으로 차가 줄지어서 주차돼 있어서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나올 경우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보행을 위해서 횡단보도가 나 있지만 다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더 구분이 어렵습니다. 학생과 주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차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오빠 친구들이 놀려서 때리러 달려오다가 오빠가 좌우를 못 보다 보니까 뛰느라 그 차가 빨리 달리다 보니까 박아서 좀 많이 다쳤었어요. 신호등도 없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제 학원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몰리면은 아이들이 조금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차 소리 같은 것도 많이 들리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뛰어다니는데 조금 위험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여기서. 네. 민원 게시판에도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안동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바뀐 건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중앙선 분리봉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게 되나요? 한 8월쯤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다른 예산 써서 하면 되긴 한데 좀 다른 예산 써버리면 다른 데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학부모들은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중앙선 분리봉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쪽 앞에 보면 중앙선 분리봉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주차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아이들이 안전에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분리봉이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학교 정문 앞 도로입니다. 한쪽에는 중앙선 분리봉이 설치돼 있어서 차량이 주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도 학교 앞 도로는 마찬가지지만 중앙선 분리봉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원래 목적이 차량 내 시인성 확보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라서 주차 금지용으로 설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 성인도 불편하고
보행자들 위험성도 있고 해서 거기는 저희가 설치를 결정을 했어요. 안동시는 또 중앙선 분리봉은 차선 도색을 먼저 해야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되는 민원과 사고에도 해결이 더뎌지면서 학생들은 당분간 위험한 하굣길을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산림청이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오늘 17일부터 8월 말까지 유명 휴양지와 계곡 등을 돌며 불법 시설물 설치와 오물 쓰레기 투기,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정된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15일 토요일 안동 탈춤공원에서 2019 안동 K-팝 콘서트가 열립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콘서트는 NCT 드림, 여자친구, 미키미키 등 인기 아이돌들이 무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무료이며 선착순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7천여 명이 공연장을 찾았으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날 오전부터 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장사진을 이룬 바 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소속된 50여 명은 12일 대구법원 앞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모를 무료로 지급했습니다. 이륜차는 에어백에 있는 자동차와 다르게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중상 가능성이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 대한복싱훈련장이 복싱 선수들의 인기 전지 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5일에는 러시아 볼쇼이가멘시 선수단 14명이 전지 훈련을 오고 17일부터는 국가대표, 상무 등에서 50여 명의 선수단이 훈련을 시작합니다. 영주시는 복싱 전용 훈련장을 동호인과 선수의 단계별 합동 훈련이 가능한 지역 거점 센터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목적 생활체육관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경북 청도군 신도리 마을이 지능형 ICT 타운으로 조성됩니다.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사업 공모에서 전국 13개 지자체 가운데 청도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리 마을은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지능형 영상 분석을 통한 농작물 피해 방지와 농기계 사고 감지 알림, 농특산물 디지털 판매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여름방학 동안 일할 대학생 인턴을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올해 만 29세 이하의 대구 경북 소재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으로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대구시 본청이나 사업소, 공사 등 46개 기관에서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시간당 9,5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폭염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더워집니다. 또 전국적으로 하늘이 맑아서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되는 만큼 모자나 작은 양산 하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에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에 13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하늘이 맑게 드러나는 만큼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주말에는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금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구름의 양이 조금씩 많아져서 주말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